But the overall goal of my companies is to maximize the future. You will have an explosion in the global economy, an expansion in the global economy that is truly beyond all precedent. The economic output is the average productivity per robot times the number of robots. Right. And actually, my prediction is in the benign scenario of the future, the robots will actually make so many robots and AI that they will actually saturate all human needs.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인터뷰를 통해 3년에서 5년 뒤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있다면 의과대학에 가지 마라. 3년 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 최고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잘하게 될 것이다. 은퇴를 위해 저축하지 마라. 돈을 모으는 건 무의미하다. 나중에는 결국 로봇들이 로봇들을 만들고 그 로봇들이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대부분 보편적인 고소득의 시대가 오게 된다. 화이트 칼라 사무직은 아주 곧 사라지게 된다. 핵융합하지 마라. 태양이 있는데 왜 남극에서 제빙기를 돌리려고 하냐. 인간은 결국 디지털 초지능을 켜기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에 불과하다 등등 여러가지 충격적인 미래 모습을 제안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측대로라면 기존의 모든 상식, 직업, 돈의 개념이 무너지는 특이점이 도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AI에게 부트로더로 쓰이고 버려지게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해야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충격적인 미래 지도와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솔루션을 생각하면 좋을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 하나인 알렉스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을 참고해서 생존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책부터 간단히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팔란티어라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CEO인 알렉스 카프는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비판하기 위해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책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모이는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게 고작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도파민을 자극하는 소셜미디어나 게임 같은 소프트한 기술만을 위해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기술이 단지 유의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 국방, 에너지 위기 등 현실의 가장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는데요. 저자는 현실 감각 없이 도덕적으로 우월감에 빠져있는 지식인들을 비판하며 말만 번지르르한 이념 논쟁은 AI 시대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헨리 키신저의 말처럼 국가는 그리고 개인은 내부 이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하며 가상세계의 명성이 아니라 땅에 발 디디고 실질적인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알렉스 카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버리고 엔지니어링 사고로 무장하며 무너져가는 질서 위에 새로운 기술공화국을 세우라고 선언하는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충격적인 미래의 모습이 이 책에 나오는 솔루션들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6년 AGI, 즉 범용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2030년쯤 되어서는 AI 지능이 전 인류 지능의 총합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던 경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손기술이 좋아도 머스크의 말처럼 인간 지능의 비율은 이 지구에서 점차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저 초지능을 깨우는 역할밖에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암기 위주의 공부나 업무보다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무엇을 할지 명령하는 기획자이자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아무리 우리가 지능적으로 인공지능을 뛰어넘으려고 해도 뛰어넘을 수도 없기에 우리는 AI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설계자가 되고 기술, 기능은 인공지능이 일하게 하고 우리는 철학, 세계관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책 기술공화국 선언에서는 성공하는 실리콘밸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 16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성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현대 경제를 장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반대이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는 문화적 성향, 관행,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책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존재로 거듭나는 건 창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유, 문화와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기술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우리들은 이러한 문화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우리들의 철학을 심은 기업이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경쟁에선 이길 수 없기에 AI에게 목표를 심어주며 기능적으로 활용하고 우리는 더욱 인간다운 일들을 해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노동과 저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스크는 은퇴를 위해 저축하지 마라, 무의미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보편적 고소득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모든 걸 생산하니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하락하고 기업의 생산성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국가는 이렇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우리들에게 배당금처럼 나눠주게 되면서 우리들은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에 살게 된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엔 엄청난 돈들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머스크는 이러한 세상에 오면 직업이 사라진 후 인간은 엄청난 의미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게 풍족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과연 무엇으로 나를 증명해야 할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으면서 가상현실 게임을 하며 특정 기업으로부터 가상현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실제 현실에선 사육당하는 것과 같은 인간들의 모습. 과연 이러한 세상이 오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알렉스 카프는 기술공학을 선언해서 엔지니어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은 사라지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남는다고 합니다. 카프는 남들이 만들어준 시스템 안에서 놀지 말고 직접 시스템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사고를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앞서 이야기한 헨리 키신저의 말처럼 국가는 내부 이념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건 개인이나 기업, 조직에도 똑같이 적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은 사라지는데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인데요. 오히려 가장 번거롭고 힘든 인간적인 활동들을 찾아 나서는 걸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치를 더하는 순기여자가 되라고 하는데요. 노동에서 해방된 시기일수록 더욱 사람들을 모으고 무언가를 조직하고 직접 부딪히며 행동하는 경험만이 얼핏 봤을 땐 나태함의 지옥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탈출해서 진정한 개인, 조직,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는 부입니다. 그는 돈은 그저 데이터베이스일 뿐 진짜 병목은 반도체의 칩과 전력 같은 에너지에서 일어난다 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통장에 찍힌 원화나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돌릴 수 있는 전기와 AI를 구동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누가 쥐고 있느냐, 그것이 권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태양계 소행성은 결국 채굴되어서 태양광 패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핵융합 같은 거 하지 말고 태양 에너지를 써라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각으로 비춰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이미 우주적 규모의 에너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투자처로는 미래의 화폐인 에너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배터리, AI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 센터, 로봇 제조 기업, 방산, 우주 등 실물 인프라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내 자산이나 커리어의 일부를 이러한 곳에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가장 소름돋는 일론 머스크가 예상하는 미래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 속도는 첫 번째, AI 소프트웨어의 기하급수적 발전, 두 번째, AI 칩 성능의 기하급수적 발전, 세 번째, 전기기계적, 손재주, 로봇 몸체를 이야기하겠죠. 의 기하급수적 발전, 이 세 가지를 곱했을 때 발전 속도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땐 옵티머스 로봇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생산성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시작되면 생산 비용은 영을 향해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머스크가 10년 뒤를 위해 저축하지 마라 라고 한 진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재화 서비스의 산출량이 돈이 풀리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기업 수익은 한높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집을 그냥 갖게 될 것이고 의료와 엔터테인먼트 거의 공짜에 가까운 금액으로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이 오면 집을 사려고 30년간 뼈 빠지게 모은 돈이 5년 뒤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I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기능, 기술, 지능은 AI가 사용하게 하고 우리는 설계하거나 기획하거나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사라질 수 있는 시기에 오히려 더 순기여자가 되어서 번거롭게 인간다운 일들을 찾아 나서는 것. 세 번째, 미래의 화폐인 에너지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야에 내 커리어 또는 자산의 일부를 미리 투자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은 단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시대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라는 자세가 책 기술공화국 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엔지니어적인 사고이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술 만능주의 그 다음 챕터를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사이드북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소설, 인문학, 역사, 에세이, 과학, 자기계발서 등 읽으면서 우리 삶을 독서로 좀 더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비사이드북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독서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독서와 소모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